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최상목에 대한 인사평가를 해보고 왜 최상목을 탄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공직자의 의무를 반드시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 실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상목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강의를 쭉 해왔고 최근에 한 행위가 이제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상목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탄핵해야 되고 그 이전에 했던 행태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반드시 탄핵해야 하고 파면돼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는 누구냐 그 한덕수 탄핵했듯이 이자도 반드시 탄핵해서 그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탄핵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모든 공직자가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황현필 그 한국사 강사 있잖아요. 이분이 그 민주당 초청으로 그 민감한 현대사 이승만 윤석열까지 이 강의를 2월 25일 날 한 거를 들었는데 제가 한국사를 어느 정도 그 현대사에 대해서는 뭐 머릿속에 다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그 누구죠? 현대 한국사 산책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1940년서부터 90년까지 시리즈로 18권인가 20권인가 되는 그거를 제가 이제 구입해서 집에 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책을 찾아봅니다. 이게 누가 쓴 거냐면 누구죠? 그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였는데 강준만 선생이 이게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그 미국사도 있고 현대 한국사도 있고 그런데 현대 한국사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황현필 선생이 와서 강의한 걸 듣고 내가 모르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들어가서 꼭 보시고 많은 분들이 봤어요. 수십만 명이 봤을 텐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국 현대사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서부터 윤석열까지. 자, 트럼프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도 나왔고 일반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이라는 개인 SNS 계정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비축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에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른 중요한 자산이 중심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나는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도 가상자산. 이거 왜 가상자산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법률 체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건 가상자산이 아니야. 가상에 있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고. 있다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가상자산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이 가상입니까? 가상이 아니잖아. 이건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로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재전환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상자산이라니. 뭘 가상이야 가상. 상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상상이 현실에서 구체화된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그 국회에서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해서 지금 이 시대에 뒤떨어진 짓을 하고 있어요. 구한말을 보는 것 같아 지금.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고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예요. 아유, 진짜 한심해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그러니까 전략 자산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그 크립토 서밋을 주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크립토 서밋이 2월 7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인데 크립토 서밋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데이비드 sak스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은 암호화폐의 짜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정책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크립토 서밋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때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이게 그 X 옛날에 그 뭐라 그랬죠? 그게 뭐 그 X로 바뀌었잖아요. 트위터에서 미국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암호화폐 짜르라고 불리는 이 데이비드 sak스는 2일 X에다가 옛날 트위터죠. 이 같은 내용을 올렸어요. 그 데이비드 sak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다른 톱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미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 리플이라고 말했던 그 XRP, 그 다음에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라고도 말하는 카르다노를 전략적 비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소식인데 뒤에서도 내가 잠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국제금융까지도 나는 인사조직 분야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연계가 돼서 국제금융 체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한국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을 그 경쟁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가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낙오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유럽 국가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유는 그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원래 암호화폐 수도였어요. 중국의 부자들이 자기네 그 부자로 사는데 중국에 산다는 것이 그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야. 독재 국가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전부 자기 자산을 그 억만장자들이 백만장자들이 그냥 자기 돈을 중국에서 그 외환을 빼내지 못하게 통제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빼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확 줄어들었다가 이제 세계인들이 알게 된 거지. 이게 뭔가 하는 걸. 미국에서도 트럼프 1기 때는 잘 모르다가 2기 때 와서 한 4년 쉬는 동안에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트럼프 2기인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암호화폐는 다 미국 거가 되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런 포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뭐 얘기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은 뭐예요?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그 부동산 개발이 자기의 본업이잖아. 다른 건 못해도 부동산 개발은 귀신 아니에요. 이렇게 돈 냄새를 맡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싫어해 이 사람은. 부동산 개발하려면 전쟁이 하면 개발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가 무슨 뭐 그 평화주의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왕에 전쟁이 일어난 거는 빨리 끝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나타난 여러 가지 전후 복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그 미국이 돈을 벌어야 된다. 지금 그 생각에 일념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냄새를 맡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주가 조작하고 그런 귀신 있잖아요. 무슨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이 다. 뭐 내가 뭐 어떻게 떠돌아가는 한간의 얘기는 바람결에 귀에 들려오잖아요. 뭐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과는 헤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었는데 뭘 더 하겠어요 이제. 뭘 바라고. 김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모르고 윤석열을 찍었으니 아유 이 나라가 진짜. 트럼프는 그 부동산 개발에서도 돈 냄새를 맡고 그걸 하지만 이 자기 아들들 통해서 이 암호화폐가 뭐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돈 냄새를 맡은 거지. 그래서 자기도 돈을 벌고 미국도 돈을 벌게 내가 해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특히 비트코인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거는. 어차피 막지 못할 거라면 미국에서 다 가져오도록 하겠다. 돈 냄새 맡는 거는 이 사람이 귀신이니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달라진 것은 있어요. 당초 내가 이 비트코인을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일상의 화폐로서 은행 없이 중개인이 은행이 없이 그대로 P2P 거래가 가능한 당초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에서 썼던 바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트코인이 그런 일상에서 P2P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국가적 전략자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 이게 내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와 달리 가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켜서 다시 하려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만들 때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것이 그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이 누구야? 돈 냄새 제일 먼저 맡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냄새를 잘 못 맡지만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사람들이 아 이거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그 방향을 틀은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우리 근대화된 이후에 자본주의 시스템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그냥 편입시켜 버린 거지. 자기네가 먼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빨리 정치권이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점을 내가 민주당에 좀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민주당에 좀 많은 그 의원들이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강의는 특별히 최상목과 관련돼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집회에 몰려간 국힘당 의원 30여 명이 뭐 이게 여의도로 간 모양입니다. 여의도에 그 손현보 목사가 나와서 제2의 전광훈이라는 손 목사. 그 목사도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나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근대화된 이후에 기독교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 그거를 알면 우리 한국 개신교는 완전히 썩은 집단입니다. 진짜 슬픈 일이죠. 예수의 가르침이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토록 사악한지는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처벌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